지금 거신 전하느니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백사원이 양복을 입은 손이 깊은 물속으로 자신의 머리를 밀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악몽을 꾸다 깨어났습니다. 백사원의 비밀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에선 백사원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고, 육해에선 희주가 낭떠러지에서 실족사로 위장해 추락사 당할 뻔했습니다. 사원의 목숨은 희주가 구했고,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희주는 사원이 찾았습니다. 7회 예고는 백사원이 어떻게 범인들을 잡으려고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원이 406과의 공조로 범인의 얼굴을 뉴스에 공개합니다. 백사원은 406 번호로 전화한 희주에게 죽도록 무섭다고 했습니다. 희주에 대한 사원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대사인데요. 백사원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가족이라고 위장했을지도 모르는 우리라고 한 범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원은 처음에 백의용을 의심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백사원을 대선 캠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어떤 파렴치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원과 희주에게 와인잔을 던진 백의용은 사원이 협박받고 있는 걸 모르는 눈치였고요. 박도재 행정관이 방송국 기자 시절부터 백장호, 백의용 일가 혹은 심규진 쪽에서 사적인 장학금을 받고 백사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스파이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도재가 백사원처럼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장호의 신임을 받았던 백의용의 개인 비서인 민도기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리가 속보로 들어온 백사원 관련 뉴스를 보고 이거 진짜냐고 놀라는 모습도 예고가 되었는데요. 지상우는 신일 애육원에서 사라진 3명의 아이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수녀님이 지상우와 나유리에게 사라진 아이가 4명이라고 하면서 쌍둥이 형제 중 1명이 사라졌다고 했고, 지상우는 쌍둥이를 찾으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상우는 나유리에게 고양이를 죽인 가면 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심규진이 수족관에 있는 죽은 물고기를 보고 아이를 방에 가두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가면 쓴 아이, 수족관에 물고기를 죽이고 방에 갇혔던 아이가 심규진의 진짜 아들 백사원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심규진이 술에 취해서 백의용에게 오늘은 아무도 기억해서는 안 되는 날이고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원망하자 백의용이 그러면 죄책감이 줄어드냐고 우리 둘 다 20년 전에 느낀 마음은 해방감이라고 했습니다. 심규진은 청운일보 파티에서 시아버지인 백장호의 얼굴 사진에 자신이 마신 레드와인을 뱉었는데요. 백장호는 20년 전 며느리 심규진에게 우리 집엔 녹슨 수저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운일보 홍일경 회장의 친딸인 홍인아가 정략 결혼을 거부했던 지금 홍희주의 계약 남편인 백사원은 누구일까요? 홍인아가 희주에게 너는 백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의용이 아버지 백장호의 DNA를 몰빵한 백사원을 질투한다고도 했는데요. 백사원은 백장호의 혼외자로 보입니다. 백장호는 심규진이 낳은 손자 백사원이 문제가 많자 혼외자 아들을 통해 정치 명문가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아들 백의용은 받아들였지만 며느리 심규진은 시아버지 백장호의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홍희주의 계약 남편인 백장호의 혼외자인 가짜 백사원과 김연희가 자신의 화려한 인생을 위해 20년간 침묵을 강요한 딸 희주에게 닥친 협박과 생명의 위협인데요. 지상우는 고양이를 죽인 가면 쓴 아이 심규진의 진짜 아들 백사원을 쫓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백사원은 사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협박범의 뒤에 있는 공범들을 흔들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개 수사로 전환해 협박범이 잡히면 협박범이 우리라고 한 공범들이 누군지 목적이 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협박범은 계획 변경으로 오늘이 디데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희주는 워크샵 산행에서 실족사로 위장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심규진이 죽은 시아버지 백장호를 향한 복수를 지금의 백사원과 홍희주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사원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희주를 찾으면서 기다리는 전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희주 핸드폰은 이미 방전되었지만 희주가 남편 협박할 때 사용하는 406 번호는 백사원에게만 걸리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사원은 406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눈을 뜬 희주는 온몸이 으스러진 것처럼 통증이 심했고 추위로 고통받았는데요. 사원이 준 바람막이를 입고 체온을 유지해요. 사원이 406 번호로 걸려온 희주의 전화를 받고 오열하는데요. 백사원이 좋아하는 홍희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6회에서 뒤통수 제대로 치는 유 빌런이 등장했습니다. 백사원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조력자 호위무사인 줄 알았던 박도재 행정관입니다. 백사원의 앵커 시절 방송국 후배 기자이고 백사원이 대변인실에 발탁되었을 때 함께 행정관으로 따라 들어왔고 리틀 백사원으로 불리는 백사원 9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뒷걸음질 치는 희주도 천천히 클로즈업이 되었지만 박도재 행정관도 뒤로 빠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희주가 깨어났을 때 그녀를 밀친 사람의 팔도 크게 보였는데요. 다른 대변인실 직원들은 모두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었고 박도재 행정관이 블랙 상의를 입었는데요. 협박범과의 공조로 보입니다. 백사원 팬들을 등장시켜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한 후 희주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한 범인의 옷 색깔도 블랙입니다. 워크샵 장소를 정한 사람도 박도재일 것 같은데요. 백사원과 홍희주의 동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박도재인데 왜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을까? 백사원이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강영우 과장이 백사원과 홍희주가 2인 삼각 경기에서 이겼을 때 상으로 두 사람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후에도 두 사람 사진을 많이 찍었을 것 같고요. 희주가 추락하기 전에도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 사진이 찍혔을 것 같습니다. 희주도 자신을 죽이려고 절벽 아래로 민 사람을 봤고요. 백의용도 심규진도 앞날에 방해되는 건 모두 치워버리는 백장호에게 배웠다면 백사원의 공개 수사에 맞설 것 같은데요. 협박범이 자신의 얼굴이 뉴스에 공개되자 발악하는 모습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희주에게 전화해 406 핸드폰을 찾으러 오겠다고 했는데요. 제 뇌피셜은 희주가 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백사원이 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6회에서 대변인실 직원들의 대사로도 나온 백사원과 홍희주의 케미가 협박범과 공범들 잡는 공조수사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백사원과 홍희주의 병실 달달 에피를 기대하게 하는 지금 거신 전화는 7회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